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실패한 천재, 아니 불행했던 천재이자 역사상 IQ가 제일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재는 불행하다라는 말이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다른 교육을 받는다던가, 혹은 너무 뛰어난 두뇌 탓에 성격이 조금 이상해져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던가 이유는 많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극성장애와 정신분열증, 우울장애는 높은 창의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또 저번에 소개했던 존 폰 노이만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상황상 미국으로 갔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죠. 천재성을 받쳐줄 수 없는 가정, 국가,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천재는 불행하다는 대중들이 불행한 천재에게 열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도 소설도 우여곡절이 더 많아야 재밌죠. 오늘 소개할 사이디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뇌,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습니다. 추정 IQ는 250에서 300,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하면 떠올리는 아인슈타인보다 최소 100 이상 IQ가 높죠. 하지만 사이디스는 이렇다 할 업적도 대단한 이야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이디스가 남긴 건 슬픈 한 남자의 인생이죠. 그럼 역사상 최고의 두뇌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시작해볼까요? 사이디스는 1898년 4월 1일 뉴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계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이디스의 부모도 범상치 않은 이들이었죠. 아버지는 보리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억압을 당하고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도 유대인을 억압했던 역사가 있죠. 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이었죠. 아버지인 보리스는 몇 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하버드를 조기 졸업했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였고, 어머니는 당시 몇 안 되는 여성 의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다 똑똑한 유전자까지 부족할 것 없는 집안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열이었죠. 교육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사이디스 부부는 자신들과 닮은 똑똑한, 아니 천재를 원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 교육에만 전념할 생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어머니는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를 택할 정도였죠. 그리고 태어난 게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입니다. 정말 천재가 태어난 것이죠. 부모는 사이디스에게 정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버는 돈도 모두 사이디스의 천재성을 위해 썼죠. 부모는 이게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교육이 빛을 발했다기보다는 천재로 태어난 사이디스는 말도 안 되는 행보를 걷기 시작하죠. 생후 18개월에 뉴욕 타임즈를 읽고 6살이 되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를 독학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사합니다.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벤더 굿이라는 언어를 직접 만들어내죠. 프랑스어로는 시와 소설도 썼고 꿈의 세계인 유토피아를 위한 헌법도 만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데 뭐 이 정도로 하죠. 아버지인 보리스가 하버드의 교수이기도 했고 사이디스의 천재성은 꽤 유명했습니다. 사이디스의 부모는 과시욕도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이 가진 천재성을 알아봐주길 원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자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최연소 대학 입학이었죠. 사이디스는 9살에 하버드 대학 입학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측에서는 합격은 맞는데 대학을 다니기에는 너무 어리다, 11살이 되면 출석을 하라고 하죠.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연소 하버드 합격으로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거든요. 사이디스에게 엄청난 명성과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죠. 사이디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니까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읽은 터프츠 대학은 사이디스에게 연락을 하죠. 터프츠 대학은 교수진과 함께 수학 저서들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이디스의 부모는 흔쾌히 허락했고, 사이디스는 터프츠 대학에서 연구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11살이 되어 사이디스는 하버드에 출석합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디스는 더 유명해졌죠. 1910년 하버드 수학클럽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천 물질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짜 천재냐 진짜 천재냐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마냥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이디스가 강의한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했죠. 사이디스의 강연을 들었던 교수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천재성과 노력이 합쳐진 승리. 사이디스는 마치 가우스와 닮아있다. 사이디스는 100%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미국 전역에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파라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에도 있지만 미국은 심하죠. 파파라치가 찍은 유명인의 사진을 잡지나 언론사에서 큰 금액을 주고 사거든요.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은 24시간 사이디스를 쫓아다니고 하버드 캠퍼스를 누볐죠. 사이디스는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16살에 하버드를 졸업하죠. 외부에서 볼 때는 몰랐지만 사이디스는 하버드를 다니며 상처를 많이 받았죠. 천재로 추앙받을 것 같았지만 사이디스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때였습니다. 졸업식에서 울분이 터졌는지 사이디스는 기자들 앞에서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완벽한 삶을 살 유일한 방법은 은둔생활을 하는 것이죠 라는 말을 합니다. 사이디스는 졸업 후 곧바로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대학원에서 사이디스는 다른 대학원생들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죠. 사이디스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대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학원을 중간에 그만두죠. 사이디스의 부모는 텍사스 휴스턴 대학의 수학교수 보조로 사이디스를 보냅니다. 사이디스는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신입생들을 위한 수학을 가르쳤죠.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만둡니다. 학생들은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이 사이디스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대우와 다시 시작되는 언론의 조명에 사이디스는 하버드 로스쿨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잘 적응해서 다니는 듯 했습니다. 3학년까지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잘 다녔거든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나와버리죠. 이 시기부터 사이디스는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사이디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극좌파들이 참여한 폭력적인 시위, 한국으로 치면 노동절인 메이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가 1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었죠. 법원에서 했던 진술도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에 양심적으로 반대하고 사회주의자이며 기독교인들의 보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인간의 무언가를 믿는다. 요약해보면 나는 병역 거부자이자 전쟁 반대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자 무신론자이다 인데 20세기 초 미국에서 할만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이 압도적인 시기였고 사회주의자라는 말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도 징역은 면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좀 썼거든요. 부모는 석방된 사이디스를 뉴햄프셔에 있는 요양원에 감금했죠. 캘리포니아에서도 1년, 도합 2년을 감금된 채로 보냈습니다. 부모는 사이디스를 바꾸고 싶었죠. 자꾸 이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이디스는 부모와의 연을 끊고 도망쳐버립니다. 미국 동부로 도망쳐 정말 소리소문 없이 살았죠. 가명도 쓰면서 각종 자비를 하다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바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도 끈질겼죠. 뉴욕의 한 기자가 사이디스를 찾아냈는데 월급 10만원을 받으며 집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디스는 계산기로 해야 하는 일을 암산으로 하고 있었죠. 당연히 정체가 들통나자 바로 도주했습니다. 기사는 점점 자극적이게 변했죠. 천재였던 윌리엄 사이디스는 바보가 되었다 등 조롱 섞인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사이디스는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당신은 사실상 공인이다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리죠. 이후 사이디스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중하위의 낮은 점수로 합격합니다. 이목을 끄지 않게 일부러 했다는 추측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사이디스는 공무원으로 살다가 46살에 뇌출혈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천재성이 안타까우면서도 개인의 삶은 동정심을 느껴지게 만드네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천재 사이디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